와그너 부인은 야나의 아빠에게 말했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야나에게 유산 상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네. 내일 변호사와 세무사를 데려와 줄 수 있겠나?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와그너 부인은 사별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자식도 없어서 늘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옆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30대 후반인 부부와 7살 아들, 그리고 태어난 지 3달 된 딸이 있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와그너 부인은 그 가족을 점점 더 좋아했어요. 특히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는 야나는 와그너 부인을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부인이 아기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야나는 할머니를 잘 따르고 애교도 많았어요. 야나의 부모와 와그너 부인은 서로 성격도 잘 맞아서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두 집의 정원 사이에 담으로 심겨져 있던 나무를 조금 잘라내어 양쪽 집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야나의 엄마는 특별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먹기 전에 와그너 부인에게 먼저 건네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나는 맛있는 음식을 와그너 부인에게 전달하는 담당이 되었어요. 야나가 음식을 갖고 오면 와그너 부인은 늘 기뻤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았지만 야나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와그너 부인은 혼자 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치 않다면서 자신의 지하실을 야나네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와그너 부인은 자동차 열쇠와 관련 서류를 야나의 아빠에게 주면서 명의 변경을 해서 가지라고 말했어요. 와그너 부인이 멀리 갈 때는 어차피 야나의 아빠가 운전을 하니 더 이상 운전할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야나의 아빠는 너무 큰 선물이라며 거절했지만 와그너 부인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라며 받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나의 아빠는 일단 열쇠와 서류를 챙겼어요. 와그너 부인과 야나네 가족은 서로의 경조사도 함께할 정도로 가깝게 되었어요. 와그너 부인이 나이가 들수록 야나도 성장을 했어요. 정말 한 가족처럼 와그너 부인은 야나와 야나의 오빠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할머니로서 챙겨주고 야나와 야나의 오빠는 할머니에게 살갑게 굴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야나의 부모 또한 와그너 부인을 어머니처럼 챙겨드렸어요. 와그너 부인도 친척이 있기는 해요. 남자 조카 1명과 시누이 1명이 있는데 와그너 부인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 왕래가 뜸해지면서 거의 10년째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다가 와그너 부인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통화하는 것도 뜸해지게 되었고요. 야나가 15살이 되었을 때부터 와그너 부인은 야나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럼 야나와 야나의 부모는 유산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곤 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야나가 17살이 되었고 어느 날 와그너 부인은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서 야나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나의 아빠는 일을 제쳐두고 바로 와그너 부인의 집에 갔고 와그너 부인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와그너 부인은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야나의 아빠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야나에게 유산 상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네. 내일 변호사와 세무사를 데려와 줄 수 있겠나? 유산 상속을 확정 짓고 싶다네. 야나의 아빠는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쾌차하여 집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하려는 와그너 부인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래서 야나의 아빠는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전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음날 야나의 아빠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오기 전에 미리 와그너 부인의 병실에 갔어요. 잠들었던 와그너 부인은 야나의 아빠를 보고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변호사와 세무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야나의 아빠는 그들에게 와그너 부인은 잠들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30분 정도 후에 야나의 아빠가 와그너 부인을 깨우러 병실에 들어갔어요. 와그너 부인을 깨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실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고 관계자가 왔는데 뛰어나가더니 의사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와그너 부인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와그너 부인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이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죽음 자체가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날 주무시듯 돌아가셨어요. 야나와 야나의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야나의 부모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했어요. 마그너 부인의 장례식에서 야나의 가족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그너 부인의 조카와 시누이도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장례식 후에 그들이 마그너 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무를 때 야나의 아빠는 마그너 부인의 자동차 열쇠와 관련 서류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야나의 아빠는 그들에게 주는 편이 마음 편하고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마그너 부인이 살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 조카든 시누이든 누군가 마그너 부인의 3층 집을 팔았구나 하고 야나의 부모는 생각했어요. 야나는 마그너 부인으로부터 돈 한 푼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 서운함은 전혀 없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프고 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요. 17년간 거의 매일 마그너 할머니를 보며 성장한 야나에게 할머니와의 추억은 아름다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